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년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거든. 오늘 어떤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팔자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쓸데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미신스러운 걸 확정화시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은 올해가 고난의 한 해가 될 거래. 2021년이. 그러면서 확정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상 그 근거도 안 되고 아니 임기 말에 대통령은 원래 좀 고난이 많이 있죠. 원래. 그게 무슨 그 7, 8월에 물가 가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겨울에 추위 조심해야 돼. 부상 걸릴 수 있어. 그렇지. 물가에 가서 잘못하면 익사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정말. 봄에는요 꽃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가을에는요 이 낙엽에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일단 내년에는 초반에 한 1월 말 정도면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그 임명된 사람이 공수처 차장 임명하고 파견 맛을 잡고 하다 보면 될 텐데 저는 요즘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공수처 갔습니다. 갈 거고 1월에 할 거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크게 하셔서 왜 그 유명 선수와 갖고 홈런 언제 치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유명 감독이 작품 언제 내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걸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처음에는 좀 조심할 수밖에 없고 1호 대상이 누가 될까?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거니까 이것만큼은 압박 없이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좀 기다리는 여유도 있지 않을까? 자, 예. 저는 지금 김진욱 후보자가 아니죠. 이제 공수처장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단이 있다. 어차피 공수처 얘기해도 그 처장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막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랑 부딪혔던 에피소드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김진욱 그 처장이 굉장히 신중하게 여론을 많이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 진보의 실력으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올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공수처가 세웠다는 의미를 일단 두고 싶어요. 그럼요. 처음에 수사는 아마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수사는 하기 힘들 거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는 여론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눈사람 검사는 사실 윤석열 직접 관련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눈사람 검사들을 공수처 1호로 하면 윤석열 친다는 소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윤석열은 자기가 관련 없다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고위 공직자를 수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사건은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문제가 됐었던 거라기엔 사뭇 적죠. 우리가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은 기소도 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법망을 피해는 이번에 경험해 보시죠. 99만 원을 해갖고 3명 가운데서 한 놈만 때리는 거야. 이게 뭐 2차가 있냐 없냐.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냐고. 이게 제대로 기소가 됐었으면 일반인 사건이면 이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공수처는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올해 가장 화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일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되면 3개월 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쪽 주자, 이쪽 주자들이 나서기 시작하고 1월 달 되면 이미 큰 그림 다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생각보다 막 이 분위기가 안 뜨지 않아요? 지금은 오프라인 선거가 거의 멎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온라인 선거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쪽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현주와 박형준이 둘이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김영춘 전 사무처장, 국회 사무처장이 나가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은 부산대로 늘 나오는 말이 문재인이 나와도 힘들다, 조국이 나와도 힘들다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뭔가 끌고 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상호가 지금 나와 있고 저쪽은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안철수, 금태섭, 뭐 나경원 거기에 지금 박영선까지 여러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진애 의원도 있죠. 김진애 의원까지 나오면서 이게 정치의 향방을 보게 되는 게 선거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표가 어떻게 모이느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그리고 과연 소통 능력이 있느냐. 여야 간에 나왔던 대결보다 지금 야당들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또 다른 당이 같이 협업을 할 것이냐 얘기는 두고두고 볼거리가 될 건데 3월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게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저쪽 당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 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런 머리밖에 없어요. 국회 가면 번번이 패하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 이제 부동산 이슈나 또 뭐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어떤 유책 사유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에는 이번 보궐선거를 이겨야만 대선도 가능하다고 보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흔드는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수처를 통한 갈등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계속 저기 그 독주, 뭐 독재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중들은 뭐 더 나가서 얘기하면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언론 아까 얘기한 언론의 조작적인 이런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표심을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거 대선까지 갈 것이다. 전 여기서 두 가지가 보일 거라고 보는데 이 스카이캐슬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유명한 대사 어머니 저를 완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셨던 게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걔들이 선거를 완전히 졌고 당대표가 황교안이 날라갔고 종로에서 대패했어요. 그러고 났으면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왔으면 믿고 모셔야 되는데 모셔올 때만 해도 됐는데 한 7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야 우리끼리 하면 이길 수 있어 하다 또다시 난장판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쪽이 어떻게 나가느냐의 문제가 될 거고 예전에 우리가 무조건 야당이었던 시절 혹은 여당이긴 한데 숫자가 적었을 때 4+1처럼 협력을 해야만 했어요. 국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는 게 행정부도 갖고 있고 입법부도 갖고 있어요. 사법부는 고인물이라서 털어내야 될 거지 우리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단일화 혹은 뭐 후보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지가 민주당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예. 그때 돼서는 또 심지어 당대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니까 이쪽에 저는 볼만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예.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면 더 폭망이다. 지금 국민들 180장 몰아주면 180장 몰아준 대로 밀고 나가야지 훨씬 더 확장이 되는데 어중간하게 중도층 어필하고 이러면 다 걔 XX 되는 거야. 근데 그 좋은 세상 만들자님이 계속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아까 말한 언론이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는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일단 좋은 세상 만들자님. 이분의 이야기는 원래 사주에 2020년이 문 대통령이 힘든 시기였대요. 그래서 2021년은 되게 좋다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과학적이진 않지만 믿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랑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 이기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실상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지지율로는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2021년에 이제 사실상 5년 차고 나머지 이제 3월 달에 2022년에 대선이 있고 5월 달에 취임식을 할 텐데 그러면 6년 차거든요. 횟수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런 상황이면은 내년 자체에 하다못해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보궐선거 다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아예 내가 보기엔 포기할 거라고 봐. 그렇게 흔들어도 안 돼.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문 대통령 이 사주가 2021년에 좋은 걸로 다 끝났네 뭐. 전 그렇게 봐요. 지금 가덕도 얘기를 아까 했으면은 일단 가덕도 공항에 관련돼서는 저쪽 당은 당론을 못 내놓습니다. 당론이란 게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 부산 분들이 학교 참아 싸웠어. 주셨었어요. 그동안. 싸웠어. 대구가 뭘 그렇게 앞서갔는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앞서갔다. 그러면서 대구 인원들이 많았다. 얘기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놓고 앉아서 왜 이렇게 됐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은 재보궐선거의 특징은 한 30%밖에 투표하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 싸움인데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모이고 투표장으로 많이 가면 이깁니다. 성동일에서 역할을 좀 해주세요. 진짜 언론들이 개 XX인 것이 모든 것들을 그들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우리 저 푸나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언론을 대신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하나만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은 대선이 1년 남습니다. 그럼요. 대선이 2022년 3월달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대선 모드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한번 짧게 전망을 한번 해봅시다. 대선 모두 후보가 나오는 거 여럿이 나와서 지난번에 후보가 어떻게 됐던 간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서너 명은 됐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그게 그림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단둘이 하면서 안철수와 같이 있었을 때 우리 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손 빼고 나 안 할래요 이러고 가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질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느냐에 따라서 고인물도 청소하고 흐름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건강한데 팔뚝만 두껍거나 다리만 두꺼운 사람들 예쁘다고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해외평가가 어떻든 국내 국민들 입에서 정말 살기 좋아요를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이맘때쯤 받았다 그러면 대선 져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 세력은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기반은 지금 민주당한테 좋아. 국회 의석을 180석 이상을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 힘이 있어.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타로 막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쪽이 올라가는 또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게 우리 진영 내에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나왔었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지난해 조국 장관 잘 못 지켰잖아. 이번에 추미애 장관 잘 못 지켰잖아. 그러고 얘기하고 그걸로 책임을 지거나 흔들려고 하는 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젠 두려운 게 생긴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기면 운이 좋거나 뭐 잘 따랐거나 선수들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센 거예요, 그냥. 센 팀이기 때문에 그 센 거에 5번째 도장을 찍어주는 게 될까? 그래서 저쪽도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선생님이 지도를 번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또 설치기 시작했으니까 안 되는 집안들이 그런 거고 문제는 우리죠. 우린 이제 모이면 이긴다는 거 아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국민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각성을 하고 촛불을 통해서 모이니까 이겼다라는 그 교육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아직도 잊지 않았다. 이것이 비록 중간에 언론이라든지 개차반한 인간들이 막 내부에서 흔들어대고 하면서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힘이 결국은 다음 정권까지 밀고 갈 것이다. 저 그거는 하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증거를 그럴 증거가 뭐 있냐 얘기하는데 우린 주로 사랑과 증오 중에서 누군가 정말 너무 미워할 때 힘이 뭐예요? 근데 윤석열은 아직도 가만히 있고 거기에 판사들이 더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를 보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들 전엔 되게 많았어요. 민주당을 깨놓은 문재인을 힘들게 만든 이랬는데 요즘은 보게 되면 그냥 웃잖아 다들. 이잖아. 이번에 눈썹 문신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아마 윤석열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나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미운 데도 있고 거기에 새롭게 저거 같은 편으로 판사들도 있었어. 사법부도 문제야. 아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내년 3월이면 이 대선 1년 남고 보궐선거 분위기에 따라서는 저렇게도 우리가 못 이긴다고 하는 국민의 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7월 달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물러날까요? 선거를 서울과 부산을 대승을 하게 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무언가 간악한 힘을 써서 일을 벌이려고 할 거예요. 절대로 그냥 물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장 대승했다고 걔들이 이젠 끝났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렇게 큰 일을 꾸미다 보면 누군가 폭로하거나 뭔가 무너지거나 실수하는 구석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거나 변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언론 중에서도 뉴스타파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를 캐가면서 심증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증거를 찾아가면서 뒤밀고 관련된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윤호준 같은 경우지. 지금 그런 사건들을 놓고 보면서 흔들린다고 해도 이미 지난 거거든요. 우리가 요번에 기대를 걸었고 저 정지를 시키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 문구인데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느라고 문제가 되고 소심해서 그런 거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통속도 맞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줘서
윤석열은 7월까지 채우기 못하고 아마 7월 직전쯤 되게 되면 뭔가 엄청난 추문 같은 게 저는 사실 올해 내에 잡혀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실패가 됐죠.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주문? 뭔가 저는 나을 것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뭐 중간에 낙마하든 내년 7월달 그뭐 7월까지 가든 간에 윤석열의 한계가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냥 반작용으로 존재했었던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구나 저는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윤석열을 스카우트해 간다? 땡큐. 세운다? 덕 땡큐.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나땡. 지금 윤석열 땡큐. 나올까? 그러면은 윤석열 말고요. 진짜 우리 쪽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마음 아픈 사람.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은 지금 정경심 교수 판결 이후에 SNS도 안 하고 있거든요. 조국 장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무슨 정경심 교수 이심하고 본인 재판에 또 집중을 하겠지만 그 김어준 총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정치판에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풀어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재심이 빨라야 인사가 끝난 후에 집었는데 지난번에 관례를 따지면은 2월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 재심이 3월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SNS만으로는 안 되고 이미 영향력을 갖고 본인이 원건 원치 않건 정치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울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직을 수행하기도 힘들어졌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악마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안 뒤집힌 거예요. 말하자면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행태였다면 조국 내 수사도 과했고 너무 과했고 지금 형량 나온 것도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처음에 악마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아는 사람만 화를 내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 이제 뉴스 뭐 보도라든지 뭐만 나와도 전 짠해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짠한 모습만 가지고 나는 그렇게 짠하게 느끼는데 과연 그 중심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정의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를 알려주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예상치도 못하게 4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그래도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돼서 의혹이 있었던 게 해명돼서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보내야 됐던 마음은 찢어진다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은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정말 말하기 힘든 시기에 개인의 감성팔이가 아니라 법학자로서 조국이 보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4년을 다 채워서 있을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 힘의 동력을 얻으려면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정치에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난 판단하기 힘들다. 자, 어쨌건 지금 미안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푸나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냥 변형된 이거 정말 제 표현이 아니고 나왔던 표현입니다. 변형된 인동초 스토리식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전에는 그게 시대의 아픔이었다면 이젠 가족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떨결에 하다 보면 끌려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됐는데 거기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더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한 모습으로서 나약한 학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치가로 칼 갈고 나오는 모습 SNS에 세게 나왔던 것들이 말로도 표현되는 그가 조용했던 이유는 성격이 약하거나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가족이 있는 걸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행에서 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서는 추미애 장관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추 장관은 5선의 정치인이었고 당 대표를 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를 듣지 진짜 그쪽이야말로 부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됐고 사의를 표명하게 됐고 저희가 축하드리면서 고생하셨어요. 그 힘든 일 할 때 뭐 괜찮습니다. 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날이 오게끔 만들어진다 할 때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 법무장관이 와서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나가면서 뛰게 되고 지금 선거철 앞두고 임종석조차도 나와서 그런 얘기하죠.
뭔가 할 일은 하겠다고. 속상하고 대통령 외로워서 안 되겠다고. 그 큰 선거가 없는 해에는 4월 달과 10월 달에 보선이 있잖아요. 10월 달에 있는 보선에 조국 장관 출마할 수 있는 뭐 무슨 그런 건 없을까? 지금 국회의원이 걸려 있어서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25석 정도 됩니다. 많죠. 많게 많은데 그 중에 판결이 날 게 10개 정도는 상반기 중에 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딱 얘기하는 게 어느 언론사가 저렇게 터는데 저렇게 살아있냐. 살아있기만 해준 것이 고맙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국 장관을 부활시키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들을 보편화시켜야 된다. 이 역시 성동일의 역할이네 보니까. 뭐 저희는 역할하는 게 중계하고 응원하고 하는데 그럼. 근데 지금 선택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건 나가게 되든 한다 그러게 되면 이미 준비는 돼 있고 훈련이 돼 있고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아젠다를 세우고 이제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아는 거는 검찰 개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누군가 그걸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은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십몇 개월이면은 못 하세요.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가. 예. 저는 근데 어쨌건 간에 조국 장관은 2심 또는 대부분에서 상당 부분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내가 보기엔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언론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진실을 가려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돼서 만약에 그런 식의 언론의 어떤 조작질, 검찰이 언론과 유착한 진짜로 검은 유착은 조국 장관 사건이거든. 그치. 검은 유착이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언론을 믿을 수가 없고 검찰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본인 말씀처럼 조국 장관은 검찰에게 불쏘시개가 된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걸로 고초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나 본인을 생각하면 사실은 일체화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조국이다. 라는 그 용어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좀 단시일 내에 누명도 좀 벗겨주고 싶고 조국 장관이 환하게 웃는 모습 그 특유의 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런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헤어스타일리스트는 바꿔야 돼. 근데 안 되겠어. 그것이 우리가 조급해 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급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우리 냉철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냉철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 당신은 조급해져야 돼.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잖아. 야, 무슨 정치권에 있어요, 아저씨야. 자, 여러분 2020년 새날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이겨내는데 사실 우리 방송은 1년 내내 코로나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역에 협조하자. 진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 좀 많이 드리고 싶었었고요. 어쨌건 저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민주세력의 성공이고 그 성공을 해야만 우리 역사가 그나마 진보하고 개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큰 틀을 보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일지단결해서 내년 보궐선거 등을 이기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만 그럼요. 원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하나 셀럽이나 유명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까기에 슬슬 나갑니다. 지금은 애둘러서 깝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대놓고 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걸려내시고 우리 모여서 제대로 잘할 수 있게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계셔서 2020년이 든든할 수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도 인사드릴게요. 2020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성동일에 본의 아니게 잘했어. 김상수 평론가 대신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행복하고요.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시민의 역량을 계속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예. 작새들 난리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면서 부글부글 끓는데 웃으면서 여유 있게 이겨가면서 갑시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쁜 놈들한테 너무 멋있게 작센이 세작인 이런 말 좀 불러주지 마. 그냥 나쁜 놈들이야. 새날 유튜브 말고 수년 동안 해왔던 팟캐스트가 이제
5,000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 5,000회가. 이제 1월 달 정도면 이제 5,000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공개 방송. 어쨌건 여러분, 새날은 내일 1월 1일 날도 방송합니다. 들어오시고요. 아니, 왜냐면 내일 이게 첫 게스트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출연진을 혹사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 반대예요. 출연진들이 어떻게든 나오고 싶어해. 나오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가 걸린 일이기도 해요. 그럼.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방송 취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뭐 비중이 별로 없는 방송이라고 해서 그 방송을 제끼고 다른 방송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어쨌건 YTN이 쉬는 날까지 새날도 쉬지 않습니다. 자, 성수와 동서의 날